정말 참다 못해 화가 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창시절이나 직장 생활할 때 9시까지 와야 하면 보통 몇 시에 도착을 하셨나요? 이거는 100이면 100, 9시 전에 도착을 한다고 하거나 늦어도 9시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9시까지 도착인데 10시에 도착한다는 바보는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걸 실천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윤 대통령인데요. 대통령 거처를 자기 집에서 7km인 9분 거리로 옮겼는데요. 보통 가까운 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지각을 많이 하긴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그 정도가 심한데요. 우리가 성실도를 볼 때 첫 번째가 바로 지각 여부일 겁니다. 일단 제 시간보다 일찍 와서 일이나 공부할 준비를 하면 아, 저 사람 성실하구나, 부지런하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출근 시간에 대놓고 어기면서 지각을 하는데 심지어 주민들 다 보라고 호의까지 받으며 교통체증을 일으키면서 지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대통령이 맞나요? 이걸 외신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지 정말 국가 망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언론에서 대통령의 정시 출근 횟수를 세본 적이 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일찍 출근도 아니고 정시에 도착한 적이 세상에 한 달에 2번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대통령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지각하게 되면 직장 이탈 법률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한 예로 도가니 검사로 유명한 임은정 부장은 조퇴 결제를 받고 12시부터 조퇴인 줄 알고 했으나 알고 보니 1시부터 조퇴 규정이라 무죄구형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고위공무원한테 지각에 관한 법과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시키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위공무원한테 더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데 참 뻔뻔한 윤석열은 거의 매일 지각을 하고 있으니 대체 어떤 국민이 그를 좋아하겠습니까?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질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윤석열은 어떠한 변명을 했는지 아시나요? 야당에서 지각 논란을 가지고 압박을 가하자 윤 측에서 말한 답변은 기가 막힙니다. 바로 대통령무는 24시간 중단되지 않는다라면서 24시간 일하는데 지각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참 변명을 뻔뻔하게 하는 건 검찰의 특기인가요? 지각했으니 미안하다, 앞으로 지각하지 않겠다 라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24시간 근무라고 하면서 근무 시간에 백화점에 가 신발 쇼핑하는 건 뭔가요? 대체 어떤 직장인이, 어떤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한 시민은 그걸 출근 시간 지각에 변명으로 쓰면 납득이 가냐? 우리가 무슨 출퇴근 안 해본 사람들인가? 라면서 혀를 찼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지내고 오신 분이라 그런지 자기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위공무원이라면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할 텐데요. 그리고 이걸 국민 대다수가 딴지를 거면 탄핵 소추까지 가능한 점이란 걸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헌법 제65조를 보면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제발 지각이 별거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회사원, 동네 학생들도 안 왔는데 대통령이 모범을 좀 보여줬으면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또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바로 국민의힘 쪽에서 터진 건데요. 바로 경영 컨설턴트 전문가 행세를 하며 국가 공인 경영 지도사라고 떠들고 다니던 국민의힘 청년부 대변인이 사기 범죄로 잡혀 들어간 건데요. 그는 이러한 전문가 행세를 하며 내가 지금 정권의 사람이다, 정부 창업 지원금 내가 타서 줄게 하면서 수억 원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대통령 와이프부터 국회의원 50억, 이제는 하다하다 돈 없는 청년들을 케어해야 할 청년부 대변인이 사기를 치다니요. 정말 이쪽은 상종하기 싫을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산산조각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국정을 논한다고 생각하니 당연하게도 나라가 망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국가 예산과 국민들의 돈을 빼먹을 궁리만 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렇게 사기당한 피해자 중에 한 분은 무려 3억 9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피해봤으며 젊은 나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파산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하는 힘이라는 겁니까? 그냥 국민을 뚝딱 패는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벌들은 잘 살게 만들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돈은 어떻게든 훔쳐려고 하는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무슨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하나하나 돈을 받아먹고 사기를 치고 조작을 하고 이번에는 코인 관련해서 사건이 터지기도 했죠. 그리고 이번에 서민들을 또 못살게 구는 소식이 터졌습니다. 바로 전기요금을 또 인상한다는 사실인데요. 웃긴 게 무려 작년도 아니고 저번 4월에 윤석열이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하겠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한 스푼이라도 덜어드리겠다라면서 더 이상 인상을 안 할 것처럼 발언하더니 대통령이란 사람이 줏대가 없어도 이렇게 없나요? 이런 발언을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말을 번복하면서 인상을 하겠다고 하는지, 이거 뭐 국민들의 부담을 한 스푼씩 얹혀주는지 시간이 흐를수록 나라가 망조로 가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가격을 인상하면 식비, 가스비, 전기비 정말 안 오르는 게 없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을 텐데요. 몇 년 전과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물가가 오른 걸 말입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았는데 다른 것은 역대 최고로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 가스비 보고 아마 놀란 경험이 많았을 텐데요. 평소 대비 1.5배에서 3배까지 높은 요금이 나왔는데 이것 또한 대통령이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을 수가 있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이네요. 경제도 못 잡아 최근에 미국에서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손해만 보질 않냐, 하루라도 빨리 탄핵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죽하면 이제는 교회에서마저 들고 일어난 걸 아시나요? 사제들이 일어서며 대통령 핵의 촉구를 외쳤다고 하는데 무려 서울에서만이 아닌 마산, 수원, 광주 등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들 윤석열 정부 퇴진을 외쳤는데요. 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제들의 본분은 고요한 곳에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만 절체절명의 때가 닥치면 세상을 깨울 의무도 있습니다. 지금은 너도 나도 시간이 지나면 잘 되겠지 할 때가 아니라 모두 일어나서 걸게 할 때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비상한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라고 강론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무릇 사제란 이렇게 시위를 하면 안 되는 점을 잘 알지만 국가가 망하고 있는 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바라보기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사제의 양심을 걸고 시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검찰 독재, 친일 매국을 행하는 권력을 걷어들이는 게 급선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종교인들까지 힘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위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탄핵이 일어나고 정권이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작 저런 걸로 뭐가 되겠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시작이란 작은 나비 날갯짓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작은 날갯짓이라도 펼치면 이게 토네이도의 큰 역풍으로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도 실천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바른 소리를 당당하게 내치면서 시위를 하고 있으니 세상의 사람들이 점점 올바른 길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드네요. 모두들 포기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외교를 무너뜨리고 내로남불을 당당하게 실천하고 들키니 뻔뻔하게 언론을 탄압하면서 자기를 지키는 사람을 가만히 두면 안 되니까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참고하여 제작자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검객이었습니다.